자,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자, 공소의 개념을 보죠. 자, 검사는 수사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수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은 모르는 분은 없죠. 자, 역할 봅니다. 자, 공소 제기는 검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형소법은 검사 독점주의,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고 있죠. 또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사 재량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법관이 읽어보고 피고인에게 유무죄 판결을 때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검사가 공소장이라는 공소제기, 즉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관은 피고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간혹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 기사거리만 보고 피고인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 있을 때만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공소제기가 없을 때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을 한자로 불고, 분리의 원칙, 불고, 고해 바치지 아니하면 분리, 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고 분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따라서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이라는 공소제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원은 이 일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봅니다. 자, 불고분리 원칙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쭉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공소장이라는 기자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됐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공소 제기에 의해서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는 것도 우리 저 앞에서 수사 파트에서 약간 설명드린 바도 있어요. 자, 공소권은 됐고, 자, 두 번째로 공소권 남용 이론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뿐이고, 우리 판례는 우리 현행법이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소권 남용 의의부터 봅니다. 자, 남용이란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빵 한 조각 훔쳤잖아요. 그 빵 한 조각 몇 천 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빵 한 조각 훔쳤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전과자 만들어 버립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적법해요.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구비됐기 때문에 적법은 합니다. 그런데 그 빵 한 조각이 얼마 한다고 그것을 기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전과자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공소권을 너가 남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남용의 개념과 좀 비교될 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에 기출된 적도 있는데, 자,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일 때의 남용이라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위법인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닌 거예요. 즉, 소송 조건이 결의가 됐으면 공소제기 못하는데 공소제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남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행사가 부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공소권 불행사가 부당인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자, 됐어요. 그러면 공소권 남용 이론은 뭐냐?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있을 때에는 설령 그것이 적법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무죄 판결하지 말고 실체 판결 나아가지 말고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처럼 형식 재판으로 끝내버리자. 그것이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 절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된 이론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라고요. 근데 판례는 이것이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소극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판례는 공소권 남용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공소권 남용 이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판례가 이 첫 번째 판례인 거죠. 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면, 자, 빨간 펜으로 현저히 일탈 동그라미. 자, 그랬다면 이것을 뭐로 본다? 그쵸,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 그래서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시키자. 이것이 공소권 남용 이론인 겁니다. 이 공소권 남용 이론이 되려면 자,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범이 아니라는 거죠. 과실범이 아니다. X.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뭐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 이 의도가 바로 뭐예요? 의도가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고의는 미필적이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색깔 칠할게요.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현저히 일탈 이런 키워드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판례들. 자, 이런 이유로 이 밑에 판례들이 이제 공소권 남용이 안 된 거죠. 자, 공소장에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었다는 겁니다. 여기 세모 치시고. 적은 것은 남용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시했다 해서 위법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밑에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바꿨다는 거죠. 이것도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판례가 왜 이렇게 공소권 남용 이론의 정의를 내리면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 딱 두 개 있어. 딱 두 개. 그 딱 두 개만 빼고 다 뭐다? 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그 딱 두 개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판례. 방금 읽었듯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그랬을 때에는 남용으로 본다. 라는 말이고, 자, 그 첫 번째 판례가 이겁니다.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다. 4년 동그라미. 4년이 지났다 동그라미. 다시 기소했습니다. 근데 다시 기소할 때 사정 변경이 없어요. 이를 번복할 만한. 그랬음에도 4년이 지나서 훌쩍 지나서 다시 기소한 것은 야, 좀 너무하지 않냐? 는 겁니다. 즉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아서 이를 남용으로 보았다. 그때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죠. 요 판례 하나 있고요. 요 4년이 지났다. 요 판례 하나 있고요. 다음 판례 가면 요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요 1번 판례가 좀 더 출제가 잘 되죠. 요 1번 판례 체크. 자, 갑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그럼 죄가 몇 개? 2개죠. 절도 하나, 무면허 운전 하나. 적발됐는데 검사가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다. 즉 기소중지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톡 깼어. 지명수배 받았어. 근데 잡혔어. 검거됐어요. 결국은요. 검사가 화 딱지 났지. 화가 엄청나게 났단 말이죠. 왜? 수사받다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기소중지 내려졌고 결국은 붙잡혔다는 거죠.
자, 근데 검사가요, 어떻게 이 친구를 엿먹이냐면, 무면허로 기소합니다. 두 개 다 기소하지 않고, 무면허로만 일단 기소합니다. 자, 기소해서 결국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데 검사가 불러요. 부른다고요. 뭐로 불러요? 절도로 부르는 거예요. 절도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 절도로 다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치? 기소해버리죠? 기소해버립니다. 기소를 해버리는데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까지 포함시켜서 요 절도로 기소하는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시킨다? 이미 죄값을 다 받은 일부까지 포함시켜서 기소하는 것은 야, 너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이것만 요 판례와 앞에 있는 4년 판례, 4년짜리 판례, 그 두 가지 판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판례만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유죄 무면허로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자, 절도 범행과 더불어서 이미 확정 판결 받은 그 죄의 일부까지 또다시 기소했다 했을 때 요것만 뭐다? 요것을 공소권 남용으로 보았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쭉 앞으로 가서 자, 유형이 나오죠? 유형이 나오는데 이건 학자들 얘기입니다. 뭐 1번에 혐의 없는 사건 공소제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견해드립 1번 학설, 2번 학설이 있는데 1번 학설을 제가 지운 것은 이런 학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학설이 보다 다수설이다. 2번도 학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학설 있고 판례는 어느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X 거버리시면 돼요.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왜 적어놨느냐? 판례만 적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학 교재들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그냥 판례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밑에도 다음 페이지도 차별적 공소제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만 약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올라가서 판례 다 봤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남용으로 보지 않은 판례,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형법 제51조를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검사에게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소할지 말지는 형법 제51조를 참작해서 기소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근데 이 재량권 행사에 따라서 공소제기하였다고요. 그쵸? 자, 공소제기를 하였다. 재량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기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자, 차별적 공소제기는 뭐냐면 이 판례가 이건데요. 이 개념만 볼게요. 개념만. 자,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진 기소 안 해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아요. 차별되어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공소권 남용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건데 판례는 남용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판례 봅니다. 자, 별표되어 있는 것은 다 기출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자, 이 사람은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동일한 심지어는 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다른 사람은 불기소한다는 거죠. 뭐야 이게? 그치? 이 친구는 기소하고 나는 죄가 좀 더 중한데 나는 기소를 안 하고 차별적 기소죠? 근데 판례가 이것을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친구는 기소를 하고, 자, 자신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 친구는 불기소하고, 그쵸? 여기서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 친구는 기소하고 나는 기소 안 하는 거야. 근데 공소권 남용이 아니래. 왜 그럴까?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자, 둘이 공범이라 칩시다. 공범입니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잖아요. 즉, 예를 들어볼게요. 자, A하고 B하고 같이 절도를 했어요. 절도죄의 공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성인이에요. 이 친구는 12세밖에 안 돼요. 책임 무능력자란 말이죠. 그러면 둘은 공범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책임 조각 사유잖아요.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거, 불기소. 이 사람은 성인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고, 그쵸? 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도를 같이 하는데 누구의 물건을 훔치냐면 A의 부친의 재물을 훔쳐요. 이 둘이 자기네 아버지 재물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면하잖아요. 그쵸? 근데 B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친구 아버지니까 이 친구는 절도죄로 기소되고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조각 사유들, 면제 사유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 평등한 취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이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하는 판례죠.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자 측, 낙선자 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그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하여 이것이 현저히 일탈은 아니다. 즉 뭐예요? 대통령 된 사람은, 낙선한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검찰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자, 그런 것이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누락기소. 이건 뭐냐면 검사가 동시에 기소가 가능했던 것을 동시에 기소했던 것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일부만 기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누락된 사건을 추가로 기소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뭐가 불리하냐면 병합심리하면, 즉 두 개를 한꺼번에 기소했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에 한 개를 사면 깎아주지 않아요. 오늘 한 개 사고 다음 날 한 개 사면 제값 다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면 가게 주인이 좀 깎아줘요. 그리고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죄질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꺼번에 기소하면 조금이라도 형량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차별적으로 기소하게 되면 나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기소, 이렇게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 아니냐 라고 하는데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판례 빼고 이 절도범 사건, 무면허운전 사건, 요 사건 빼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남용으로 보지 않은 판례 보겠습니다. 1번 판례 보죠. 자, 검사가 1차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다시
똑같은 혐의로 고소했다는 거죠.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남용이 아니다. 앞에 4년짜리는 된다 했어요. 앞에 4년짜리는 된다 했는데 3년짜리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검사가 일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괄 기소하면 조금 더 깎아줄 수 있는데 근데 나누어서 기소했다는 거죠. 분리 기소했습니다. 뭘 보고? 상황을 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기소한 것은 남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자,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병합 재판 안 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남용이 아니다. 자, 그 밑에 간통에 대한 옛날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 판례라 하도록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간통에 대한 무혐의 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은 후에 그 강간죄 공소 취소 또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소하는 거죠. 그쵸? 기소했습니다.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남용은 아니다. 한 1인 2범만 다수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가 먼저 기소가 되고 먼저 기소된 결과 분리되어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락 기소이긴 한데 이것도 남용이 아니다. 되는 것은 첫 번째 판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깔 칠하고 가죠. 이 부분은 3년짜리는 아니다. 4년짜리는 되지만 그리고 상황을 봐서 나누어 분리 기소한 것도 안 된다. 다 칠하진 않을게요. 별표된 것만 위주로 칠할게요. 자, 다음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3개월 있다 했습니다. 3년짜리도 안 되는데 3개월짜리가 될까요? 그치? 자, 그리고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법원 계속 중일 때에 지금 사기죄로 약식명령 받은 겁니다. 그렇죠? 계속 중일 때에 그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추가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하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사기죄에 대해서는 지금 정식재판 청구가 들어가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수단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기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남용은 아니다. 경찰에서 후행사건의 수사관계로 선행사건과 분리되어 뒤늦게 따로 송치했다는 거예요. 했다면 어머머머 하더라도 남용은 아니다. 다음 갑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증거를 확보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판례.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일부 범죄 사실을 항소심 판결 이후에 공소 제기했다. 이것도 누락 기소죠. 그래도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자, 쭉 내려와서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서 그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는 부분도 이것도 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되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법 수사에 따른 공소제기. 자, 이 부분은 판례가 좀 중요해요. 판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전부 다 A급 판례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자, 수사 절차에 있어서 수사할 때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수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공소 제기가 남용이냐 아니냐 이 뜻이죠. 판례는 반반입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 판례를 봅니다.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를 묶을게요. 자, 첫 번째 판례. 불법 연행, 즉 수사 절차가 위법인 거죠. 자, 불법 연행입니다. 세모 칠게요. 이건 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모 치는 겁니다. 위법이라 할지라도, 즉 수사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기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일까 아닐까?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사가 위법이면 수사만 위법이라는 거예요. 수사가 위법이라고 해서 공소제기까지 같이 위법은 아니다. 즉 수사와 공소제기는 별개다. 이런 말이죠. 수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공소제기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위법하면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증거를 못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서 실체 판결로 가서 수사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사가 위법이라고 해서 공소제기가 당연 위법은 아니다. 수사와 공소제기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와 요 판례는 수사 이퀄 공소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수사가 위법이라고 해서 이건 중요해서 색깔칠한 게 아니에요. 수사가 위법이라고 해서 공소가 당연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판례 갑니다. 불법 구금. 불법이니까 수사가 위법이죠. 자, 구금 장소 변경하면 안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임의적 변경하죠. 이건 뭐야? 수사가 위법이라고요. 그치? 위법인데 검사가 이 부분을 공소제기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 위법일까? 당연 무효일까?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다. 왜? 같은 논리라니까요. 수사와 공소제기는 별개니까. 대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수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판결 열어서.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지만 밑에 판례 갑니다. 이것은 저 앞에 함정수사할 때 했을 거예요. 자,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칠게요. 범위 유발행이죠. 범위 유발행입니다. 사술,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수사가 위법이죠. 위법인데 공소제기도 위법이다. 공소제기도 위법이다. 무효다.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해도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 나쁘다. 이것은 올라가면 중대한 위법이다. 중대한 위법. 너무 나쁜 위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소제기도 무효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판례랑 약간 본질이 달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라고 함정수사할 때 자세히 배웠다 하는 거예요. 자,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